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9월 6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인도의 성장성 주목이에요. 인도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영국이 1858년 현재 인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며 인도 제국을 세웠고, 여기에는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해당 지리적 위치에 세운 인도 제국이지만 영국이 식민화하여 통치하는 영토로서 역사 속에서 영도령 인도 제국이라고 흔히 지칭하는데요. 이 이전부터 인도 제국 성립까지 직간접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이에요.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도는 영국에게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자치권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영국과 계속해서 의견이 맞지 않으며 인도는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강하게 벌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게 된 것이 인도 자치령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전신이 되었죠. 수도는 뉴델리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역사 얘기로 시작하냐고요? 단순하게 현재 외교적으로 적대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도와 영국이 이런 관계 하에 있었다는데, 식민 지배 관계 하에 있었다는데 오늘날 재밌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인도의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명목 GDP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도에서 총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치가 영국을 추월한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경제의 생산량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영국을 뛰어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생산만 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상품이 그만큼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인도가 그만한 사이즈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가 너무 낮아도 이런 GDP 규모가 커지기는 힘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명목 GDP에서 명목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실질 GDP와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명목 GDP는 예를 들어 2022년에 생산된 상품을 2022년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얼마나 가치의 상품이 생산되었구나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는 과거와 비교하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과 2002년에 인도 생산량이 늘었는지를 비교하고 싶어서 GDP를 보는 건데, 2022년에 GDP 값이 늘었다고 생산량이 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만 올랐다면 생산량은 100개 그대로인데 가격만 10배가 돼서 GDP가 10배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100개 그대로 생산하는데 가격만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가만 폭등해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을 텐데 GDP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특정 시점에 가격에 고정을 시키고 실제 생산량 증가만 비교한다고 해서 실질 GDP가 있고, 명목 GDP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실제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고, 그 해의 딱 값만 보기에 그렇다는 의미에서 명목 GDP예요. 여기서 명목이라는 거는 이름은 생산량이긴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해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고 소비되긴 했을 테니까 그 해에 총 생산되고 판매된 가격으로의 상품 규모를 대충 어림짐작할 때 같은 경우에 따라서 명목 GDP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다만 생산량 증가만 놓고 비교하려면 실질 GDP를 봐야 한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75년 만에 자신들을 한때 지배했던 영국의 명목 GDP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1분기만이긴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22년 총 계산으로 봐도 명목 GDP상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수치로 한번 볼까요? 9월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인도의 명목 GDP는 8,547억 달러로 영국의 8,16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꾸준한 성장세 끝에 작년인 2011년 GDP 차이가 겨우 100억 달러 수준까지 좁혀졌었는데, 올해 들어 드디어 한 분기이긴 해도 역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인도는 GDP만 놓고 봤을 때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자리를 뺏고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인도는 2022년 1분기에 4.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영국은 0.8% 성장으로 사실상 경제 성장이 안 된 것과 다름없어지면서 역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다, 탈세계하다 해서 경제가 힘든 와중에 인도의 성장세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그들 국가가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한 것도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이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 역시 인구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인구는 13억 명을 넘어 약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졌고, 현재 14억 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중국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구 순위로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일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산업 성장이 뒷받침되었을 때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의 무시무시함은 이미 중국을 봐서 알 수 있는데요.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여력과 폭발적으로 소비할 사람과 낮은 인건비로 일할 사람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산업 기준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인도는 인구에서도 티가 나듯이 내수 시장이 탄탄하다는 뜻인데요. GDP의 70%를 내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이 휘청거리든 말든 생산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국내 소비만으로 경제의 70%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소비하면서 산업이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인구가 점점 돈을 더 벌면서 더 많이 소비하는데 그 소비 증가 배율이 인구수만큼 높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인구수 자체도 급격히 늘어날 테니까요. 게다가 2022년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해서 약 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말이죠. 그 많은 인구의 소비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는 말이니 상품을 막 찍어내도 대부분 국가 내에서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만으로도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견인된다는 거예요. 참 한국 입장에서는 늘 아쉬운 부분이죠. 내수시장. 어쨌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갈등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 반사이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없었으면 인도가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인도가 꾸준히 성장해오는 와중에 이로 인해서 이런 기회에 폭발적 성장이 앞당겨졌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중국이 꾸준히 정보기술 부문에서도 발전하고 세계의 공장이면서 동시에 세계 소비시장이 되면서 패권 다툼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할 정도로 성장한 와중이었는데 서방 국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는 시기에 인도가 때마침 유사한 인구수, 아직 발전 중인 기술과 경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또한 너무 낙후되진 않고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수준에서 지리상 중국 바로 아래 대체제로 붙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전 묵모닝에서도 지난 5월 말에 얘기했듯이 바로 애플 공장이었는데요. 현재 이상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보다 다른 곳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공장을 찾고 있을 때 대상으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인도와 동남아였습니다. 이때 이미 일부분 인도 공장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괜찮아 보이니 아이폰 14 같은 경우 조립 부문을 인도로 계획하는 것도 밝혀졌었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조금씩 공장 비중을 곧 성장할 국가로 옮기는 케이스인 거예요. 날 것으로 말하자면 인건비도 싸고 국가 수준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 국가에서도 역시 애플 제품 같은 고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 공장을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나라에서 바로 팔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명목 GDP를 필두로 다른 지표에서도 인도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괄목할 수준으로 관심받고 있었는데요. 저도 라이브에서 작년부터 연금은 인도 쪽으로 해놓고 계속해서 추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아직 다 사지도 못했는데 올라서 좀 짜증이 예를 들어서 최근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 문바이 센섹스 지수도 여러모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주가 방어율로 모두들 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전 중인 신흥국인 만큼 달러 강세와 세계 경제 충격을 고려해 단기 투자는 재고해야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신흥국이란 것이 티나는 부분은 GDP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커진 게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GDP를 인구로 나누어 보는 1인당 GDP로 보면 2,500달러 수준으로 영국은 현재 47,000달러이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비교하면 아직 성장이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총 규모는 큰데 1인당 GDP로 보면 낮은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즉슨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만 극도로 심하게 벌고 있을 뿐 사회 전체적으로 고루 발전하여 경제가 안정화된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산업별로는 예의주시해가면서 인도에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도 전달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지켜볼 국가로 인도는 매우 괜찮다고 볼 수 있어서 최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할 여지가 있다는 건 역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요 국가의 목록에서 새로운 국가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건 경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인도는 계속된 성장 끝에 독립 75년 만에 영국의 1분기 명목 GDP를 역전했습니다. 13억 명을 상회하는 인구수와 함께 경제 규모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장 국가로 다들 관심 갖는 국가 중 하나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신흥국임은 꼭 주지해야 하지만요.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드립니다.